직장에서 혹시 특정 상사 앞에서는 뭐랄까 한없이 공손하다가도요.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인다 싶은 동료나 후배에게는 완전 다른 태도? 그런 사람 때문에 속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강약약강 태도가요. 당사자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팀 전체 분위기나 사기까지 갉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 바로 이 강약약강 동료들의 속마음, 또 행동 패턴을 좀 파헤쳐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죠. 네,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걸 그냥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생각들, 특히 자료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다윈이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관점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통찰로 여러분이 실제 직장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응 기술까지 한번 챙겨가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분석은 먼저 강약약강 행동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상대를 볼 때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힘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결정한다. 네, 그렇죠. 힘이 있냐 없냐. 강하면 숙이고 약하면 누르려는 태도. 근데 이 분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런 행동의 뿌리에 그냥 기회주의적인 걸 넘어서 좀 왜곡된 사회적 다윈이즘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마치 그 옛날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생각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다윈이즘이라는 게요. 우리가 아는 그 생물학적인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른 건가요? 네. 찰스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에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곧 정의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상당히 왜곡된 사상인 거죠. 와, 그게 정의라고까지 생각한다고요? 네, 분석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힘의 우위를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분석이 또 흥미롭게 연결짓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에서의 행동이에요. 온라인 행동이요? 네. 익명성에 기대서 온라인 공간에서 막 약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직장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별다른 제어 없이 그냥 동료에게 그대로 투사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연결된다. 네, 결국 사람을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의 우열을 재고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이 지적하는 삐뚤어진 믿음의 실체인 거죠. 힘이 곧 정의다라는 믿음이 그 왜곡된 사회적 다윈이즘과 연결되고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공격적인 모습과도 있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분석인데요. 그럼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특징들을 보이나요? 이 분석에서 혹시 그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런 힌트 같은 것도 좀 주나요?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분석이 몇 가지 두드러진 심리적인 특징들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요, 세상을 철저하게 서열 아니면 힘의 논리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에요. 서열. 네, 이 사람들한테는 옳고 그름, 공정함 이런 것보다는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게 관계 설정의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피곤하네요, 진짜요. 그렇죠. 둘째는 자기의 공격적인 행동을 이거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이야. 아니, 약한 쪽에도 책임이 있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요. 자기 합리화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오히려 타인의 약점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네, 사람을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위아래로 나뉜 계층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피곤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고 그래도
속으로는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그런 분석도 있나요?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거죠. 역설적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그 강하고 엄한한 태도 뒤에는요, 사실 깊은 불안감이나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오히려. 네, 오히려요.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약점이나 무능한 이런 게 드러날까 봐 속으로는 전전긍긍하고 이걸 감추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로서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가면을 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막 휘말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 분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의 행동 이면의 심리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구체적인 대처법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분석에서 계속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게 뭐였죠? 네, 이 분석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 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유약하게 보이는 그 순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쉽게 공격해도 되는 먹잇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자의 이미지라. 듣기에는 좋은데 막상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나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다행히 이 분석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당당한 태도? 네, 목소리 톤이라든지 자세, 시선 처리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부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위축되거나 주눅든 모습 이런 거는 그들의 공격성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하고요. 비언어적인 것도 중요하군요. 네, 둘째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부당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에는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아, 거절.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거절을 못하면 계속해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셋째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역시 업무 능력입니다. 아, 역시 실력. 네,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실력, 이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태도, 거절, 실력. 듣고 보니 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하고 실력도 보여주는데도 왠지 막 감정적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다음으로 강조하는 전략이 바로 사실 기반 소통이에요. 사실 기반 소통? 네, 감정에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맞대응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내 규정,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거나 사교 몇 조에 따르면 이 사안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와 같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 딱 팩트로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 수가 있거든요. 덧붙여서요. 이 분석은 개인적인 약점이나 어려움을 굳이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 약점은 보이지 마라. 네. 동정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약점으로 잡혀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는 최소화하고 철저히 업무 중심으로 좀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어적인 소통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과 규정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이 이런 논리적인 접근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처럼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석에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조언도 혹시 있나요? 네, 당연히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합니다.
핵심은 명확한 경계 설정과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에요. 경계 설정과 단호한 대응.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를 계속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제 담당 범위가 아닙니다. 제 주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이 좀 정중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밝혀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반복해서 밝혀야 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언어폭력이나 모욕적인 발언처럼 명백히 선을 넘었다면 그 순간 즉시 제지하고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즉시요? 네. 방금 하신 말씀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합니다. 혹은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와 같이 감정을 막 격하게 드러내지는 않더라도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침묵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침묵하거나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기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될 여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는 당신의 부당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혼자서 이렇게 계속 맞서 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너지 소모도 엄청날 것 같고요. 맞아요. 정말 힘들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이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연대와 협력? 네, 혼자서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네,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강약강 성향의 동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이 분석에서는 이걸 집단적 방어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집단적 방어막? 네, 혼자일 때는 약자였을지 몰라도 여럿이 뭉치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서로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이 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함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대응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괴롭힘의 수위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에서는 마지막 수단 같은 것도 언급하고 있나요? 네, 분석에서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동료와의 연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혹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라고 명확히 조언합니다. 공식 절차요? 네, 더 이상 참고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록과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네, 이 분석은 부당한 언행이나 지시,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장소, 또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 그리고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꾸준히 기록해둘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관련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같은 게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속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면 인사부서나 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요. 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 분석의 표현처럼 이런 유형의 동료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얽히기보다는 철저히 방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통해서요. 직장 내 강약약강 동료들의 심리적인 배경, 특히 그들의 행동이 왜곡된 사회적 다윈이즘적 사고방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이었죠. 그리고 이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당당한 태도 유지하기, 사실 기반으로 소통하기, 명확하게 선 긋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료와 연대하고 공식 절차까지 활용하는 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네요.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동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요. 그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분석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 강약약강 동료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지적하듯 힘이 정의다라는 식의 왜곡된 사회적 다윈주의적 사고가 단순히 일부 특이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주변의 직장 환경에서 강약약강이라는 행동 패턴으로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속한 조직 문화 안에 은연중에 이러한 힘의 논리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예를 들어 경쟁 만능주의나 성과 지상주의 같은 것들이 좀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아닐지, 이런 성찰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분석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요,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때로는 조직 내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